70 years of her life. And I think this is the least we can do. I'm trying to hold it together. Those mixed emotions of sadness, hope, as you said, and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things develop.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민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영국의 이 왕정이 지금 전 세계 질서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지금 부지런히 SBS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례식 일정 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네, 틈틈이 다 살펴봤고요. 사실은 그 영국 시각으로 지난 8일 오후에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6일날 이틀 전에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이틀 후에 서거 소식이 나와서 그때부터 꼼꼼히 제가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장례식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영국 왕정의 전통을 잘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그 전통에 따른 장례식인가요? 지금 국장이 57년 만에 치러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윈스턴 처칠 그 총리의 국장이 1965년에 있었고, 근데 그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비교해 놓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정확한 규칙에 맞춰가지고 그때를 그대로 재현했다. 그러니까 사진만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리와 왕이 뭐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국장이 실어진 건가요? 네, 국장이니까. 예.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례식이 치러진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다릅니다만 국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영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예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마지막이 스코틀랜드 쪽에서 벨모럴 성에서 머물고 계셨죠. 원래 이제 여름 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분들이 그냥 영국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웨일스가 있고 또 북아일랜드까지 4개가 합쳐진 나라거든요. 연합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잉글랜드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뭐 축구팀도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항상 영국에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대두될 때마다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왕이 사실 벨모럴 성에서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이야기되던 분리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살짝 뻘쭘해지는 속된 표현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 영국 여왕,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라는 근현대사를 장식한 최고의 왕이 마지막을 장식했던 장소인데 그 장소가 영국 연방에서 탈퇴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서민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감정상 그건 잘 허용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인들에게 또 영연방 국가 국민에게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국가 통합, 국민 통합의 상징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저는 사실 이분을 보면서 그냥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자체로 존재했던 사람. 그리고 영국 왕실을 만약에 의인화한다면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군주였던 사람. 그래서 영국을 떠올리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부터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사실은 군주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21세기에는 무슨 왕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난 군주제는 반대야. 자, 그렇다면 당신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군주제를 굳건하게 지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군주제 폐지 목소리를 사실은 조금 잠잠하게 만드는 굉장히 그 존재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뭐 즉위식, 대관식이라고 하나요?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1953년이라고 하니
웨스터민스터 네. 사원 이제 본인이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에 있었던 치렀던. 곳이기도 하죠. 예. 예. 네, 저때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6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결혼은 그럼 상당히 일찍 했네요. 예, 1947년에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때 케냐를 아버지 대신 순방 중이었다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급거 귀국을 하게 되고요. 사실 대관식은 16개월 후에 치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왕위 계승이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찰스 왕세자도 64년 만에 바로 찰스 3세 국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이죠. 네, 조지 6세. 예. 말을 잘 못해서 더듬어서. 원래는 그 에드워드 8세 형이 왕이었는데 이게 좀 왕실에서 반대하는 여성과의 결혼을 위해서 왕위를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졸지의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하고 그 동생이 마그릿 공주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그릿 공주가 언니도 그러면 왕이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마도 언젠간 그렇겠지라고 했더니 안 됐다라고. 왜냐하면 이 가족끼리 굉장히 반란했다고 그러죠. 예.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기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영국의 최장 재위 기간 만 70년 넘게 영국 여왕으로 재위를 했었고요. 이 기간에 영국의 총리가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14명이 거쳐갔죠. 예, 비슷하네요. 그러면 100개 이상의 국가를 방문했고요. 1965년 서독을 방문하고 1996년에 중국 본토를 방문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트위터 글을 게시하기도 했고요. 2만여 개의 약속을 이행했고 4,000개의 법안을 승인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일생을 조금 전에 흑백 화면 여러분 보셨죠? 결혼식 장면, 즉위식 장면 보셨는데 말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장례식까지 기간 런던 시민 또 영국 국민들이 뭐 하루를 기다려가면서까지 줄지어서 그 여왕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 중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참 슬픈데 기다리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더욱 단합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영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1일간 장례 이제 행사가 치러졌잖아요. 런던 브릿지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정부가 이제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작전에 따라서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 행렬이 뭐 8km에 이르기도 하고 뭐 최장 17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13시간 기다려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직접 그 관을 보고 개인적인 작별 인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벨모럴 섬까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그러니까
여왕의 관이 운구되는 그 과정들을 다 쫓아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저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고 새로운 부분이기도 했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심지어 장례식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단일 이벤트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단일 행사로는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여왕의 대관식 때도 사실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 뒤로 이제 영국 왕실의 행사들이 TV로 생중계가 될 때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TV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입장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우리가 또 친숙한 인물이고 영국을 상징하는 존재고 그런데 영연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인데 영국에 속한 나라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호주, 캐나다도 들어갑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국의 통치자였겠죠. 제국의 마지막 상징적인. 통치자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연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이 애도할 만한 일은 애도만 할 일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어느 나라에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아픈 현실을 원인을 어떤 의미에서는 제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의 장이거든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은 영국의 어떤 영광, 대영 제국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건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영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나라들도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기간 동안 특히나 아프리카 카리브 해족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제대로 물론 때때로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역사적인 어떤 단죄의 의미의 어떤 종지부를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는 동안 행했던 그 수많은 다른 민족들 간의 어떤 이간질 정책 있죠. 그러니까 통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소수민족을 또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한 아픔이 지금도 그 나라의 정치와 그리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제대로 좀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애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픔을 가진 나라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왜 우리의 아픔은 조명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 국가들이 정말 영연방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짧게. 일단 그 식민 국가였던 나라와 그다음에 영국 연방에 들어가면은 주어지는 많은 이득들 때문에 그 56개 나라가 영연방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왕을 군주로 모시는 영연방 왕국이라는 건 14개 나라가 영국 외에 더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지금부터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화국 체제로의 이 전환을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동을 방문했던 기억 여러분들 아마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하회말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서해 유승룡이 살던 충효당에 들렀습니다. 여왕은 유승룡 선생의 후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여왕을 위해 경상도 전통 김치 담그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왕은 재료까지 물어보며 깊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갖가지 김치 담그는 방법을 들은 여왕. 여왕은 이어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 다과상을 받았습니다. 여왕은 우리 전통 가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왕이 방문한 곳은 47간 정통 사대부집인 다면제.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관람한 여왕은 출연자들에게 탈놀이의 줄거리를 묻는 등 생소한 한국 전통 문화에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73번째 생일을 맞은 여왕은 말리타양 시골 마을에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인간문화재 12호 조옥화 여사가 마련한 전통 칠순 생일상에는 12명이 사흘을 꼬박 세워 만든 꽃나무 떡도 올랐습니다. 여왕은 생일이 같은 주민들과 함께 청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찾았을 때 모습 영상 보셨는데 그 사이에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안동 방문했을 때 저 때 대사님이 현장에 계셨던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영상 보다가 좋은 추억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젊은 외교관으로서 그 한국의 첫 부임 중에 99년도에 그 여왕 한국의 그 국빈 방문을 기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직접 기획을 또 하셨습니까, 네. 그때? 네네. 그럼 안동을 어떻게 내가 여왕이 오면은 이곳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여왕은 그 여기 한국에 오시고 주로 서울 계시다가 아주 그 새로운 것, 새로운 공장, 새로운 건물, 그 대학교 가서 그 새로운 것만 보시고 좀 그 균형 있는 일정을 짜기 위해서 아주 그 정통적인 곳으로 모시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동은 아주 그 한국의 정통 있어서 안동으로 가기로 했어요. 예, 저 뒤에 넥타이 메고 들어오시는 분이 혹시 대사님 아니실까 싶은데 말이죠. 젊은 시절에. 여기는 못 봤지만 예. 좀 옆에 있었어요. 예, 저 왼쪽에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상에서 대사님 좀 찾아보고 싶은 제 마음은 어딘가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 같지만 예. 자, 그러면 대사님, 저희는 이제 영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국 국민들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 서거, 세상을 떠난 네. 이 소식은 큰 슬픔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시듯이 그 아주 슬픈 순간이지만 언젠가는 이 순간이 다가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BBC 방송 보면서 갑자기 그 아나운서가 여왕 서거 하셨다고 그다음에 그 왕에 대한 소리를 듣고 아주 상당히 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사님께서 기억하시고 직접 만나고 기억하는 여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여왕을 알기는 좀 힘들었어요. 아주 이렇게 공중에서 사시는 분이시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다 만나셨지만 직접 만나보면 아주 친절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나왔습니다. 예, 친절하고 겸손한. 그러면서도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 전체 영연방을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죠, 70년 동안? 특히 영연방을 좋아하셨습니다. 영연방을 이렇게 상상하시고 거의 만드셨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출국할 때 현장에 가셨었죠? 예, 공항으로 공항에, 나가서 예. 배웅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대사님께서 막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때 빨리 일단 인사를 했지만 예. 사실 서거 소식 나가자마자 대통령이 제 관저 오셔서 직접 저희 조문록에 서명하셨습니다. 저는 없었지만 저는 아직도 영국에 있었지만 그때 대통령 그리고 외무부 장관 직접 오셔서 저희 조문록에 서명하시는 것은 저희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영연방과 여왕과 동시대를 공유했다는 것은 영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영국 가서도 조문록에 또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우리 대사님께서 영국인들은 또 뭐 너무나 많은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 총리가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문도 영국인들에게는 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로되었습니다. 특히 그 윤 대통령 거기 가셔서 저희 새 왕을 만나시게 되어 깊게 생각합니다. 예, 찰스 3세 국왕을 또 만나서 이번에 가서 조문을 못했어요. 대통령이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정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그 조문을 못했다는 이야기 혹시 사실 들으셨습니까? 그 온 방문은 그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왕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국장 참석하시게 돼요. 그거 조문이라고 생각할 수 그걸 있습니다. 조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그 전에 그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서 그 영국 시민과 함께 거기에 참배하는 것 이것도 또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조문이라고 장례식 생각한다. 그 핵심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또 정치권에서는 또 좀 논란거리가 되니까 대사님께서는 또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장례식 참석 그것이 조문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제 관저 오셔서 그 조문록에 그 서명하시는 거 그것도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저에 가서 조문록에 쓰셨던 것도 그렇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영국은 찰스 국왕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와 같은 길을 가게 될까요? 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그 평생 동안 그 저희 애국가는 그 시니어 여왕을 구하소서라고 불렀지만 갑자기 시니어 왕을 구하소서라고 불러야 되는데 좀 그 마음이 아쉬웠지만 앞으로 찰스 3세 왕이 저 어머니한테 모든 그 연수를 받으시고 앞으로 뭐 계속해서 저희 국민들에게 훌륭한 그 군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대사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찰스 3세 국왕 시대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영상 보시고 나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오히려 국왕이라기보다는 찰스 왕세자 이 표현이 더 익숙한 너무나 오랫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여왕으로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찰스 3세 국왕 아까 여론조사도 잠깐 제가 봤습니다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 잘했다는 여론은 압도적인데 찰스 3세 국왕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글쎄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원래 군주니까 그 지지율이 그 중요하지만 당선된 그 직위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 찰스 왕도 그 어머님의 그 의무적인 그 정신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별 걱정이 없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이 조금 영국 연방으로부터 떠나서 뭐 공화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연방 이탈 움직임이 좀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영연방 중에 그 왕국도 있고 그 공화국도 있고 그 공화국이 되더라도 그 영연방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찰스 그 당시에 그 왕세자이셨지만 그 지난 한 작년 그 영연방 정상회담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왕국이나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 그 같이 공유하는 가치, 공유하는 그 친절, 그 공유하는 관계 그거 그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대와 찰스 국왕 시대 영국은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아마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질문 제가 꼭 드려보고 싶은 게 영국인들이 이번에 참배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막 20시간 동안 줄을 섰다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뭐 더 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영국인들의 하나의 전통과도 같은 상징과도 같은 그 일이 됐는지 대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24시간 동안 그 줄을 서는 그 현상은 영국인들이 그 여왕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주 역사적인 영원한 존재를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조금 고통을 겪고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혹시 배급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줄을 선 게 하나의 뭐 시초가 아니었느냐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영국 정통 문화의 줄 서는 게 거의 저희 문화 안에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서는 게 사실 그거 영국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새치기 한다고 하는데 그 새치기란 말 아시죠? 중간에 끼어드는 거. 줄을 안 서고. 그거 사실 좋은 제도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줄 서는 사람한테 한 목. 팔찌 같은 거 끼워서 밴드. 뭐 줄 서는 동안 뭐 화장실이나 식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줄 설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사님 나오시고 또 평론가님 나오셔서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는데 말이죠. 대사님 한번 이 노래 아마 대사님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백파이프 연주를 꼭 들려다오 해서 이번 장례식에 또 연주가 됐다고 하는 얘기. 네네, 장례식에도 했고 사실 저번 일요일 날 서울 성공회 대성당에서 주도 예배했을 때 이 백파이프 음악 나와서 사실 바로 이 노래 나왔습니다. 이 노래는 하일랜드 카티드럴이라고 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왕님의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캐티드랄 하면 성당 의미하는 거죠. 하일랜드 스코틀랜드 산 지역 대성당. 자, 대사님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SBS 시청자분들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감사합니다. 영국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영국을 대표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지난 10일 동안 모든 많은 한국인들한테 친절한 따뜻한 말씀을 받고 많은 한국인 직접 저희 대사관 찾으셔서 조문록에 서명 하시는 것도 저희 대사관 직원들에게 저희 국민들에게 저희 왕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국왕 또 윌리엄 왕세의 손 가족 어떻게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황태자로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고 아시죠? 알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찰스 국왕이 또 한국을 방문해서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처럼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그런 일정을 또 소화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